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 파견과 관련된 대법 판결을 앞두고 또 조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대법원은 정의롭고 바른 판결로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2004년에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의 모든 공정이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0년에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하는데 3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8년째 되는 올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김병의 효자였다는 말처럼 도대체 어떤 강철 덩어리들이 이 기나긴 소송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하겠던 불법 파견처럼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마음먹고 시정조치를 했다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단 한 번도 불법 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 그룹과 정몽구 회장에 대한 행정, 사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역시나 정경유착 신종 뇌물 사건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게이트를 넘은 이명박 정몽구 게이트입니다. 소송비 내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스 자체가 이명박에게 갖다 바친 뇌물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 서명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찰은 이명박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 그룹도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소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절대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정권이라고 자창하며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역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판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민중당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해서 빠른 판결을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울산서 올라왔습니다.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울산에는 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스가 지금 2016년도 1년 매출액이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큰 기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알고 보니 이명박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명박 거로 알려지는 다스의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클 수 있었던 그것은 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엄청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특혜를 통해서 이 다스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은 또 엄청난 특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산에서 뛰어 올라와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많은 불법 파견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거의 임금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그렇다면 정몽구가 벌어들인 그 돈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이명박과 나눠 가졌다는 소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젊은 청년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문제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많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명박을 구속하고 정몽구를 빠르게 수사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새롭게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자 이렇게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울산 북구지역위원장 권오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밝혀졌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2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5을 통한 뒷돈으로 소송 비용 약 76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은 결국 정경유착 신종 뇌물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산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2005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용돼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이의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규직의 60, 70% 수준을 받고 일하고, 아마 나머지들은 결국 이 재벌들이 다 착취하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또한 비슷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CR 단가 우려주기를 통해서 업체의 납품 대금을 임의적으로 깎아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작게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어쨌든 현대기아차 재벌의 관심은 어쨌든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전국회장 경쟁성계 대물림으로 어쨌든 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이런 재벌들을 개혁하는 그런 기수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 또한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로 재벌 중심의 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로 바꿔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정민기입니다. 14년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가 모두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무혐의 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두 번의 불법 파견 판정이라고 내린 사실도 있고, 2017년 2월에는 600명이 넘는 사내청 근로자들이 전원 승소한 고등법원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불법 파견이라는 것은 명확해지는데, 회사는 특별 채용이라는 신규 채용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일부만 또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는 1차 업체와 2차 업체, 또 다른 또 3차 업체 이런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금은 1차 업체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고, 또 2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1차 업체의 또 한 60, 7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모두가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들조차도 전부 다 삭제해서 기본급에 산입하고,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조차도 현대자동차는 또 다른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서 공동으로 서울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이 문제 해결해보자 모였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만 빨리 내린다면 이 문제는 이제는 끝나는 싸움이 되는데, 이 판결이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늦춰지고 있습니다. 타 사업장이 같은 경우
근로자 시위화기 소송은 대부분 8년이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는 이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면서 또 이번에 다스 이명박 사건에 대해서 이 불법 파괴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 시트 공장에 대해서 그 물량을 떠넘기면서 그 업체에, 그 속해 있는 업체들을 폐업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폐업시키면서 1공장 CTS 점검 파업이라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까지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대자동차가 도발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법으로 내몰고 그렇게 손배로 가압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목에 옥죄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 정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중심의 사회로 나가겠다 했으면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공고안이 나와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노동부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산해협력업체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이 나면 산해협력업체를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지만이 이 문제가 정말 빠르게 해결됩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대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모여서 조정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불법 파견 눈 감아준 이명박 즉각 구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한 정몽구 회장 현대기아차 전면 수사, 이명박과 정몽구의 정경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2004년 총 매출이 2,283억 원이었던 회사를 이명박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한 뒤 2012년에는 8,570억 원으로 2016년에는 1조 2,727억 원으로 457%나 성장시켰다. 불법 파견으로 착취한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피땀 흘린 돈은 이명박의 뒷주머니로 넣어주고 정몽구 회장은 특별 사면과 불법 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를 대가로 받은 것이다. 민중당은 이를 이명박 정몽구 게이트로 규정하며 제2의 국정농단이고 신종 뇌물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명박은 이미 특가법, 뇌물수수, 횡령, 배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수없이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다스를 매개로 한 재벌과의 뒷거래를 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 수사를 하고 사법정의에 발을 세우고 촛불혁명에 준엄한 명령이 적폐청사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모든 산해하청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은 이미 수도 없이 확인되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산해하청 업체 9,234개 공정 모두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며 대법원에서도 2010년, 2012년 현대차 산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확정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 지휘합의 소송도 2014년 9월과 2012년 2월 1심, 2심 재판부에서 이미 불법 파견을 판결받았다. 아무리 재판부가 현대기아차 그룹의 사정을 봐줘도 범죄 사실을 없앨 수 없고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한국전력 사업 부지를 10조 5,500억 원을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 부지 매입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서 이명박의 뒷조미에 넣어주고 온갖 특혜를 받은 이 더러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상대로
노동부와 대법원이 인정한 것을 이행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투쟁을 해왔다. 수없이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 해고되었으며 유기혁, 윤주혁, 박정식 3명의 열사가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지난 세월을 가슴에 묻고 마지막이었으며 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로 닦아줄 것을 촉구한다.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적폐청산과 사회 대격이었다.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일당을 감방으로 보냈지만 독재가 키운 재벌은 여전히 불법과 정경유착을 저지르며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온갖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원하청 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재벌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민중당은 이명박의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노동자 직접 정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고 협력업체에 등쳐먹는 재벌 기억하여 재벌 중심의 세상을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8년 3월 9일 민중당.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